안녕하세요. 연안국어 친구들. 인문예술 세 번째 포토리얼리즘 지문 분석해봅시다. 이 글은 포토리얼리즘의 등장 배경과 포토리얼리즘의 특징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포토리얼리즘이 어떤 변화 속에서 탄생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토리얼리즘이란 어떠한 독특한 특징이 있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정리하면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문단 읽어볼게요. 포토리얼리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먼저 르네상스 이후 수백 년 동안 서양 미술에서는 회화를 자연에 비추는 거울에 비유하면서 그림은 거울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적 재현을 회화의 근본으로 간주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라고 나오니까 15세기 이후에 카메라가 등장하고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자, 먼저 르네상스 이후에는 수백 년 동안 사실적 재현을 주된 근본으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들어서 카메라가 등장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진의 재현 능력이 회화를 압도하게 되면서 당연하죠. 사진이 재현하는 능력이 그림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니까 회화의 목적이 모사나 재현을 넘어서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으로 재설정되었다라고 해서 재현과 모사가 아닌 인간의 개인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통한 주관적인 표현이 주관성 표현이 이제 인간의 시각적 경험과 똑같은 얘기네요. 강조되면서 물체의 형태를 재현을 중시하던 구상회화가 퇴색하고 추상회화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먼저 르네상스 이후에는 재현을 중시했다라고 하죠. 이걸 바로 구상회화라고 하네요. 그렇죠? 세상을 똑같이 다시 재현하는 것, 그것을 이제 구상회화. 그런데 두 번째 카메라 등장이 이제 기준이 돼요. 카메라가 등장하게 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재현할 필요가 있을까? 카메라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주관성이 플러스된 주관성이 가미된 추상회화를 기점으로 이제 그림이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모더니즘 예술로 분류되는 1920년, 30년대의 초현실주의와 1950년대 팝 아트 역시 이게 바로 모더니즘 예술로 들어가는 거네요. 사물과 똑같이 그리는 정교한 기법의 구상회화를 극복했다라고 하니까 이 모더니즘 예술도 추상회화 쪽이네요. 실천적 미술 운동으로 평가되면서 각광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러면 구상회화 다음에 추상회화가 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런 변화에도 추세에도 정작 회화를 감상했던 대중들은 추상회화 너무 어렵다. 모더니즘 예술 너무 어렵다. 정교하게 대상을 묘사하는 구상회화가 훨씬 더 쉽고 좋아 라고 선호하는 경향을 강했다라고 하죠. 일부 작가들도 굳이 추상회화는 사람들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작가들의 그냥 사유놀이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하면서 구상회화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포토리얼리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다? 이렇게 쭉 적어놨네요. 구상회화 다음에 추상회화가 등장했지만 너무 어려운 이유로 구상회화로의 회귀를 추구했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바탕으로 대상의 사실적 표현을 해내고자 하는 예술 경향이다. 구상회화에 대한 지향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여러분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체크를 할게요. 자, 포토리얼리즘은 조금 더 두껍게 해볼까요? 포토리얼리즘은 사진을 바탕으로 한 거고요. 사실적으로 표현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상회화에 대한 지향이고요. 됐나요? 자, 계속 포토리얼리즘은 그 이름에서 알 수가 있듯이 사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상주의자 모네가 나는 눈일 뿐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많은 예술가들은 인간의 눈에 의존하면서 작품을 완성하는 데 반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각적 경험이 주관성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도 눈에 의존한다 라는 것은 주관성이 굉장히 많이 도드라지는 그런 그림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인상주의 모네라고 하는 것은 빛에 따라서 사물의 색채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래서 순간순간 인상을 표현하고자 대상에게는 고유한 색깔이 없어. 빛에 따라서 달라져 라고 해서 약간 세부적인 모습보다는 전체적인 느낌, 분위기, 빛의 효과 이런 것에 훨씬 더 주목했던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자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구체적인 그림 쪽은 아니었다는 거죠.
포토리얼리즘은 카메라의 눈,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 아닌 카메라의 눈에 의존해서 작품을 완성했고요. 기존의 예술가들과 많은 예술가들과 포토리얼리즘 예술가들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맞죠? 인간의 눈과 카메라의 눈, 실제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제를 찍은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터로 이미지를 캔버스에 직접 투사해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프로젝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될 뭐를 놓는다? 캔버스를 놓고 여기에 그림을 투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림이 투사되면 그 위에 그림을 막 그린다는 거죠. 됐나요? 포토리얼리스트들은 클로즈업이라는 사진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자 이런 것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클로즈업 사진 기법 특징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상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물체의 특성을 탐구하도록 하고 당연하죠. 그게 훨씬 확대되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특성을 훨씬 더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죠.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 색깔을 다르게 해놓은 것은 포토리얼리즘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번입니다. 특징 1번. 자, 소재에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다. 자동차, 껌판떼기, 구두와 같은 물건뿐만 아니고 사람의 그림이나 사람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의 물성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의 화가이자 사진가인 클로스, 자 이제 대표적인 포토리얼리스트도 나오죠. 클로즈업인데 클로스 이름부터 이미 타고났네요. 자, 클로스는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머리카락, 모공, 솜털, 미세한 주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낯선 세계의 사물처럼 묘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면서 그린 그림을 초상화가 아니다, 머리다라고 하면서 오케이 사람으로 인식한 게 아니고 사람의 일부의 신체 자체로서 이제 주목을 했네요. 그래서 한편의 시처럼 신비로움을 자극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됐나요? 자, 대상을 낯설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다른 말로 했네요. 그쵸? 신비롭다, 낯설다. 계속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사진을 이용해 그리는 그림이 과연 예술작품이냐? 라는 반문에 대해서 자, 이거는 포토리얼리스트들을 비판하는 글이 되겠네요. 리얼리즘의 완성은 인간의 몫이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간의 몫이다 라고 하는 대답은 작가의 경험이나 능력도 함께 가미가 된다, 반영이 된다 라는 얘긴데요. 뒷부분에 나오니까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야 너네 그렇게 사진을 보고 그린다든지 사진을 투사해서 그리는 게 과연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야 우리 인간의 몫이 있어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화가가 사진을 참조한다 라고 할지라도 회화의 선, 공간, 움직임 등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표현 능력은 화가의 경험 플러스 화가의 창조적 능력에 좌우되는 거야 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에 필기하세요. 인간의 몫이다 라는 말은 경험 플러스 능력 그죠? 경험 플러스 작가의 능력이 함께 반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포토리얼리스트인 블랙웰은 나는 사진기가 아니다. 자, 사진기와 인간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대상을 그냥 찍기만 하는 그대로 찍기만 하는 사진기고 나라는 인간은 뭐다? 나의 경험이나 능력을 반영해서 나의 분석과 표현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나는 인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에스테스라고 하는 구체적인 포토리얼리스트도 나옵니다. 자, 계속 이 포토리얼리스트는요. 그림을 그릴 때 나는 가보지 않은 장소를 찍은 사진은 결코 이용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자 이때 가보지 않은 장소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렇죠. 작가의 경험이 같이 들어간다. 경험으로부터 자기가 느낀 생각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주관성들이 함께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음이라고 체크되어 있으니까 좀 이따 문제 나올 것 같네요. 여러분 한번 적고 들어가세요. 자 작가의 주관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가 주관성 반영이에요. 자 계속 말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포토리얼리스트들은 현실에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고 자
모사는 사물의 형태를 그대로 그리는 걸 모사라고 해요. 모사하지 않고 변형을 가해서 현실을 재구성한 작품을 완성했다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포토리얼리즘은 자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구상회화를 지향한다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걸 지향하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클로즈업이라든지 클로즈업을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조금 낯설게 표현하는 기법도 가미가 되고요. 플러스 그대로 모사하지 않고 어느 정도 현실을 재구성한 작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가미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스테스가 나왔으니까 특징 2번이라고 적어 놓을까요? 에스테스는 전통회화의 리얼리즘에서 추구하던 원근법을 활용하긴 하는데 각도를 달리해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동시에 참고하면서 시점을 여러 가지로 본다는 거죠.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회화의 비현실적인 세상을 표현했다. 아까와 조금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맞죠? 신비로운 비현실적 됐나요? 자, 여러분들 뒤에 문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에스테스의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냥 뭐야 이거 사진이랑 똑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요 구역이 이렇게까지 진짜 분석적으로 보이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다시점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사진을 들고 온 건데 자 언뜻 보면 사진 같아 보여요. 하지만 빌딩 앞 도로의 꺾임을 보시면 현실을 변형해서 어느 정도 주관성을 보이고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세상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됐죠? 특별한 장면으로 인식할 수 있게요. 인간의 시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장면까지 한 폭에 담아냈다고 해서 자 사진으로 여기에서 찍은 것, 여기에서 찍은 것,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볼 수 없는 요 세상까지도 찍은 것 여러 가지 다시점적인 사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평범한 모습을 이제 굉장히 특별하게 다시점적으로 여러 가지 사진을 한 폭에 담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요 그림 말고도 버스를 그린다면 버스 유리창에 비친 다른 모습들까지도 다시점적으로 활용한 그림들도 대표적으로 있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자, 인간의 시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장면까지 한 폭에 담아내서 평범한 일상을 새롭고 특별한 장면으로 인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카메라나 프로젝터와 같은 기술 장비를 회화에 도입하긴 했어요. 그들이 과학기술 문명이나 현대산업사회를 찬미하려고 무조건적으로 찬양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포토리얼리즘 작품을 통해서 도시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문명화된 사회 속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화를 지향했던 것이 아니고 문명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에 훨씬 더 주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현대산업화 찬미 X, 과학기술 문명 X라고 해주세요. 자, 장비를 사용한 것까지만 인정입니다. 포토리얼리스트들은 도시와 사람들의 모습을 정치적,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일상적 모습에서 관심을 두었다라고 하네요. 자, 특징 3번. 그죠? 자, 계속. 대중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하고 그들이 주인공이고요. 포토리얼리즘에 의해서 일상적인 순간과 장면들이 기념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시 자 포토리얼리즘을 평가를 한대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좋은 점을 봤다는 건데 일상적인 순간과 장면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계속 얘기를 했었죠. 앞부분에도 그 말을 한 단어로 딱 집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념비적인 성격으로 승화시켰다, 발전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념비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것은 맞죠?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모습은 그냥 찰나일 뿐이고 순간적이고 그저 지나갈 뿐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오래도록 현존하게 된다는 기념비적인 성격으로 바꾸어 주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의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됐죠?
그래서 포토리얼리즘은 사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이다. 앞에서 계속 외부 사물처럼 표현했다, 특별한 의미를 줬다, 신비함을 줬다, 그 다음에 재구성했다라는 말들을 여기에서 즉이라는 말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지만 비현실적인 방식이고요. 일상을 정지된 시간 속에서, 이 말이 뭐죠? 기념비적인 성격이죠. 영원히 현존하게 함으로써 평범한 삶이 지니는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자, 이 문단부터 나왔던 마지막 문단까지 자 여기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윗글에 대한 이해의 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풀어봤죠? 몇 번인가요? 정답 4번이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한 포토리얼리즘의 작품은 일상성을 기념비적인 성격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여러분들 어디에 정답 있나요? 여기에 정답 있죠? 맞죠? 여기에 정답 근거가 있다. 됐나요? 계속 2번입니다. 2번은 정답 5번이죠. 5번 미음 볼도록 할게요. 에스테스가 포토리얼리스트의 대표적인 작가고요. 그림을 그릴 때 가보지 않은 장소를 찍을 사진은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 과연 예술 작품이냐, 사진을 사용하는 게 과연 예술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반문에 대한 포토리얼리즘의 작가들의 거기에 대한 반문에 대한 반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주관성도 반영이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 회화에 비해서 사진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다. 경험 한 번만 쓸 수 있다라고 해서 훨씬 더 제한적인 것을 성격으로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죠. 사진을 참조해서 포토리얼리즘의 작품을 그린다고 할지라도,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작가의 경험을 반영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경험을 반영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맞죠? 됐나요? 자, 제한점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3번. 자, 보기로 관련지어서 윗글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제가 이미 1번에 대한 대답 근거,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정답 근거, 4번 정답 근거, 5번 정답 근거 다 적어놨습니다. 자, 보드리아르는 시뮬라스크와 시뮬라숑에서 실제와 똑같이 그려진 회화는 원본의 복제물인 라크르라고 합니다. 시뮬라크르는요, 파생 실제라고도 불리는데 실제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사실적인 것, 즉 하이퍼 리얼리티를 가진다. 이때 실제가 파생 실제로도 전환되는 작업을, 자 3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볼까요? 보드리아르의 시각에서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포토리얼리즘의 작품은 사진의 재현이 대상을 다시 재현한 파생실제, 그죠? 파생실제라고도 하고요. 실제가 파생실제로 전환시키는 거다. 그래서 파생실제라고도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생실제로 만드는 그 작업, 우리로 따지면 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겠죠? 그림을 그리는 그 작업을 시뮬라시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뮬라시옹, 자 5번 볼까요? 보드리아르의 시각에서 포토리얼리스트들의 프로젝터의 사진의 이미지에 캔버스에 직접 투사하는 작업은, 그렇죠? 이 작업을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니까 맞는 말이 돼요. 계속 시뮬라크르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플라톤인데, 시뮬라크르의 실제하지 않는 것, 즉 가상으로 보았습니다. 플라톤은 현실의 세계의 원형인 이데아의 복제물이다. 즉 현실은 이데아의 복제물이고 회화는 그 복제물을 다시 한 번 더 복제한 거야 라고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플라톤의 시각에서 하이퍼 리얼리티를 지니는 포토리얼리즘의 작품은 세계의 원형을 복제한, 그렇죠. 자, 세계의 원형을 복제했다. 세계도 역시나 원래, 잠시만요. 세계의 원형은 뭐죠? 이데아죠. 이데아를 복제한 건 뭔가요? 현실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현실을 다시 복제한 건 뭐예요? 그림이죠. 맞죠? 포토리얼리즘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말이 잘못됐고요. 가치가 있다고 한 것도 잘못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가치 있는 것도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잘 이해를 해주세요. 세계의 원형인 이데아고요. 이데아의 복제물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복제물인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현실을 복제한 것은 그림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5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그림입니다. 수행 과제에 따라서 학생이 제출한 그림이에요. 이 작품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제가 여기에 원래 원본을 그려놨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원근법도 활용했고, 그죠? 각도를 달리했고요. 여러 사진을 참고했고요. 다시점적인 요소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세상을 표현했다. 일상을 새롭고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다 뭐다? 결코 가보지 않은 사진은 이용하지 않는다. 가보지 않은 장소의 사진을 이용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경험과 능력이 좌우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보시고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정답은 4번이니까 4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그리는 사람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여러분들 주관성 배제인가요? 주관성이 첨가됐나요? 그렇죠? 반영되었다. 맞죠? 가미되었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일상의 풍경을 정교하게 담아내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실존하는 장소를 그려낸 것이군. 이라고 해서 일단 사실성이 바탕이 된 건 맞아요. 그쵸? 사실적이긴 맞는데 훨씬 더 특별하고 비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할까요? 특별하게 장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주관성이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됐나요? 자, 3강까지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4강에서 만나요. 안녕.